국내 증시 컨디션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후 들어선 활기를 더 찾았는데요. 이 백신 수급 개선이 시장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코로나 관련주뿐 아니라 경기 민감주 단으로도 매기가 확산됐습니다. 다만 워낙 쏠리는 쪽에만 수급이 편중이 되다 보니 전기전자 쪽 수급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지는 조금은 아쉬운 하루입니다. 코스피 3,210선을 회복했습니다. 0.7% 상승하면서 현재는 3,208선 지나가고요. 코스닥도 1,030포인트를 회복하더니 현재는 1,029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선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연기금 중심의 기관의 매수량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또 외국인이 모처럼 실적 시즌을 앞두고 대형주 중심의 운수창고, 금융, 또 화학을 적극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지난주 초반도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주 중반에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하지만 지난주 미국 주말장은 또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마침표를 굉장히 잘 찍었습니다. 4월 마지막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FOMC 회의를 비롯해 산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한 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월요일, 5월을 좀 미리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4월의 마지막 주 마무리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 끝 확인해 보시죠. 자, 4가지 섹션으로 특징주를 나눠봤습니다. 수급, 테마, 이슈, 또 리포트를 기준으로 오늘장 특징주를 뽑아봤는데요. 수급부터 확인해 보시죠. HMM과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외국인의 종목 HMM인데요. 참 물류 대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 백신 부족으로 배에 공간이 없어서 수출을 못하는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해운업 최고가 갱신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에 시장은 반응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이 펜오션은 한 달 동안 외국인이 230억 원을 사들인 것에 비해서 HMM은 여전히 한 달 동안 매도세가 더 강하긴 하지만요. 오늘 외국계 창구에 들어오는 매수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HMM, 연기금 보험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시죠. 삼성 지배구조 개편 관련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실적 순항 예고 속 이 투신과 연기금이 아주 꾸준히 담아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연기금이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금요일과 큰 제목은 같습니다. 크게 코로나 테마와 경기 민감주 테마로 나눠봤는데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작은 테마들은 또 금요일과 다릅니다. 러시아 백신은 급락하고 있고요. 또 화이자 백신 도입 소식에 관련 종목과 모더나, 콜드체인, 주사기 관련 종목이 중심이 되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함께 급등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코로나로 분류해봤고요. 또 경기 민감주 단에서는 오늘도 이어지는 물류 대란, 반도체 대란 속에 반도체, 해운, 화학, 조선 등이 경기 민감주 단으로 한 대 묶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슈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 무엇보다 오늘 가장 크게 회자되고 있는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이 삼성그룹주 상속안 발표와 또 배우 윤여정 씨의 오스카상 수상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예정된 삼성 상속안 발표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뒤에 보이시는 그림, 근대 미술품을 대표하는 명작 이중섭의 황소와 피카소의 연인 시리즈 도라마르의 초상입니다. 모두 고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인데요. 총 12,000여 점으로 인상파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초인류 컬렉션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수년 전부터 세기의 경매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감정은 이미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던 상장 주식 경우 평가 금액에 따른 상속세는 무려 11조 원. 이외 부동산, 미술품, 골동품 등은 국세청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합니다. 23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낼지 시장은 이번 주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그룹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 유산을 법정 비율 분할하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핵심 계열사 지분을 몰아주게 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 때문에 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 부회장이 몰아받게 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게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되면 지배구조가 지금보다 훨씬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무려 9조 원가량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룹주들의 변동성은 이번 주 계속해서 유념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식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절주 속도와 비슷한 우선주부터 체크해 보시면은요. 호텔신라 우선주는 25%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우비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9.6% 급등, 그리고 삼성그룹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주 내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이 4.7% 상승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4% 가까이 오름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국에서 윤여정 배우 살아있는 전설이 됐죠. 이 영화 미나리 여우 조연상 수상 소식은 들려왔지만 관련주 SM라이프 디자인은 이틀 연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뉴스 소멸 소식에 17%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종목에 대해서는 화학 종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과 이수화학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키움증권에서 화학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업황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익 컨센이 계속해서 상회가 되면서 올해 1분기 석유화학 부문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오늘 두 기업의 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수화학 1분기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이 약 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7%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효성화학은 2주 전에 목표가 100만 원도 나왔었는데 일단 키움증권에서는 내년 베트남 프로젝트 가동으로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수화학은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15,350원 지나가고 있고요. 효성화학 주가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재는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기업뿐만 아니라 화학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양상입니다. SO일도 7.4% 급등, 금호석유, 대한유와 일제히 상승폭을 오후 들어서도 양호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로 대표가 바라보는 오늘장 가장 뜨거운 종목과 전략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장 한 끝 어떤 종목이 대표님 눈에 가장 강하게 들어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화학업종을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수화학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일전에 우리가 이제 효성그룹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싹 한번 훑었습니다. 그래서 이 효성화학이라는 효성첨단 소재, 효성그룹주 자체가 일단 모태 자체가 화학업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유가로 넘어가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유가에 대한 상승 자체, 그렇다 보니 이제 석화 기업들이 상당한 마진 추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를 수입도 하지만 수출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20달러 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년 4분기에 40달러, 그리고 현재 이제 6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 추이는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앵커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1분기에 대한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호실적인 이수화학은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이 석유화학 부분이 매출의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원래 2019년도 결산 기준으로는 약 80%까지 차지했었는데 2020년도는 화학업종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죠. 그만큼 유가가 꾸준하게 하락했던 부분이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수화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출에 대한 구조로 봤을 때 이수건설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나머지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건설 쪽에 대한 분야에서도 지금은 현재 재건축에 대한 완화라든지 또는 현재 착공 건수 자체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재평가는 상당 부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고유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27% 가까이가 현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 그룹 내에서 현재는 대부분 다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석화 기업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했을 때가 바로 2011년이고 2011년도 그때가 이제 우리가 전차군단 다음에 많이 움직였던 것이 차화정이라고 했었는데요. 자동차 그리고 화학업종, 정유업종 지금 현재가 어게인 2011년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상당한 고유가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100달러, 120달러 넘어갈 때 그 수준이고, 현재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 부분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마진 추이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중국에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2011년도, 12년도에도 중국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런 석화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현재 중국이 경기 회복 과정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이수화학이 다른 여타의 화학업종과 다른 부분, 좀 더 특별히 매력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대차하고 삼성 SDI 등 7개 업체와 2016년부터 현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국책 사업을 현재 선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이수화학이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다만 오늘 상당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이 화학업종에 대한 상승세에서 중소형 화학주들이 상당 부분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조금 더 바꿔서 한번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 이수화학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는 꾸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삼성 SD뿐만이 아니라 현재 KTX라든지 또는 이수화학, LTC, 그리고 한농화성, 그리고 CIS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충분한 이슈가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화학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과 더불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삼성 SDI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의 진단 및 오늘장 한 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